원전 시장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시장 전망은 원자력이 최소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 이게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에서 2000년, 2017년을 보게 되면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증가하고 있고요. 요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태로 간다면 요 정도 늘겠다. 지금 한 20% 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기후변화 이런 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은 지금에 비해 가지고 적어도 한 50% 이상은 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망을 봤을 적에 뭐 전망이 이렇게 사라지거나 소멸하거나 그런 전망은 없어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향후 30년 후, 35년의 원자발 수주국과 비교해서 보면 러시아, 차이나가 다 먹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좀, 우리나라 좀 꼈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꼈는데. 그렇죠. 포브스에서, 예상한 것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차이나가, 거기는 뭐, 국가가 국내에서도 찍고 해외에서도 그 인프라가 탄탄하게 나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미국, 이 나라들이 잘 나갔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잘 나갔는데, 그 후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수명 연장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 출력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신규를 앉아가지고, 인프라가 무너졌지요. 그렇죠. 요건 이제 우리가 수출한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21조 원, 4개.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국내에 일 때는 한 4조 정도 들어요. 근데 해외 판 거는 한 개 한 5조 정도에 팔았으니까 한 1조 정도 더 비싸게 부른 거죠, 사실은. 이건 연구용 원자를 갖다 수출한 건데, 요르단에 수출해가지고, 요르단에 최초로 수출했고, 사실 연구 수출한 거는 그 이후에 요르단도 그 원전 발전소를 짓고 싶어요. 도입하려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또 우라늄 광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상업용 원자로도 수출했으면 교두보가 좀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찌됐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원자위원회 인력 양성.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술을 갖다가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스마트 원자로 말씀드린 대로 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됐고 우리나라는 3천만 달러.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1,300억. 한 줄 정확히 하면 1,500억 되겠네요. 그 정도 투자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페이지 만드는데 1,000만 원씩 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출 관련 산업입니다. 산업과 수출 관련인데 대략 이건 이제 원자력 산업회가 통계낸 건데 2015년 기준이니까 35,000명 돼요. 3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연도별 수출 계약 건수인데 수출 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데 금액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발전소를 갖다가 수출을 해야지 그 다음에 주홍 이제 고구마켓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이제 UA가 이제 발전소 운영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우리가 서포트 하는 것 때 수출에 잡힐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이런, 이 발전소에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 수입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국가별 원전 정책하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에요. 건설 계획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왜 빨리 그러면은 다른 중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하냐면은 초기 투자비가 좀 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파이낸싱이 들어와야 됩니다. 파이낸싱이 들어와야 되니까 정부의 지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이낸싱을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정한다 하더라고요. 야, 여기는 얼마 지원해줘. 저 나라는 얼마 지원해줘. 직접 이게 정부가 파이낸싱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파이낸싱이 있어가지고 정부 지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없이 수출 갖다가 일반 기업체가 나가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고리 1호기 들어올 적에 차관으로 들어왔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외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좀 사례를 갖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세계적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이 터트라는 거하고 아틀라스, 그 다음에 해결료 피호가, 그다음에 원전 제어실을 갖다가 이제 골랐는데요. 커트는 뭐냐면은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터널 그래가지고 지하 300m에다 터널을 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준위 폐기물 갖다가 여기다가
실제로 넣었을 적에 이런 안방 구조물들이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겠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사용 후 연료에 대해서 항상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다 이런데 터널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 사용 후 연료를 하고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제원자기구로부터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패실리티 그래서 공인 인증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연구를 갖다가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한 것도 저희가 공유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아틀라스라고 대형 설비입니다. 대형 설비라서 이건 원자발전소에 원자발전소 실제로 사고를 갖다가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사고는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발전소하고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사고 났을 적에 전체적으로 발전소가 안전할 것인가 안전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걸 테스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걸 테스팅하는데 이 설비가 굉장히 세계적 설비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가 이쪽에다가 어떤 실험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자기는 이런 설비가 없으니까 어떤 실험을 좀 해달라. 또 국제 공동용으로 어떠한 실험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발전소 안전에 검증하는 데 쓰자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설비를 갖고 있고 저희가 APR 1400 만들 적에도 이 설비에서 안전 설비를 갖다가 시험했습니다. 이건 하나 해결료 피로가입니다. 발전소 해결료 피로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발전소 해결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상당히 돈이 돼요. 왜냐면 해결료는 4년 반마다 한 번씩 교체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 반마다 새로운 걸 갖다 공급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료 피로가는 상당히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한 10년 넘게 연구를 해가지고 원자력 연구소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해결료 주식회사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료는 100억 받았습니다. 100억 받았는데 100억 이상의 가치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받았는데 프랑스에서 시비 걸었어요. 자기네들이 개발한 해결료가 유사하다고. 그래서 이거 국제 분쟁까지 갔어요. 특허 소송. 근데 프랑스가 졌어요. 자기네들이 시비 걸었어요. 왜냐면 이거 한국이 져갖고 세계 시장에 해결료 시장에 들어오면 어쩔까 해가지고 특허권 분쟁 걸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전소 주지엇이에요.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참조 발전소로 가져온 거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아날로그 기술 베이스를 갖다가 다 디지털 기술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대형 모니터가 있어요. 대형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고리 4, 5기 가신 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뭐 극정청도 있어요. 극정청 쫙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발전소에 션을 갖다가 운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가지고 이놈한데 과거에 비해 가지고 운전이 훨씬 더 발전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가 쉽게끔 만든 것이지요. 그 기술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또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발전소 들어가서 작업은 이제 훈련을 갖다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에 이제 이렇게 가상 현실적으로 살 수 있게끔 이것도 합니다. 이것도 해외에서도 많이 개발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개발했는데 우리나라 제품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이 MMI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운전을 갖다가 이런 앞에 이런 모의 제어반, 이거 모의 제어반이라고 불러요. 이게 가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실제 발전소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걸 실제 발전소 똑같은 걸 갖다가 발전소 운전은 훈련용으로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쪽에 운전용에 배치하는데 이 아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운전원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추적합니다. 먼저 무슨 발전소에 시간을 나왔을 때 과연 운전원이 그 시간을 갖다가 눈을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바라보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그것까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갖다가 보여주는 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는 뭐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중단시키고 싶어 했지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사용료 해결료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사용료 해결료 갖다가 문제가 되는 건 딴 건 없어요. 사용료 해결료 갖다가 뭐 지하 처분에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묻어두면 그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서 방사선을 갖다가 오랫동안 내는 핵종과 방사선이 금방 사라지는 핵종을 갖다가 좀 구분해내게 되면 양이 줄어듭니다.
그 양을 주어드린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패실리티인데, 만든 설비예요. 근데 2014년도에 저희가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걸 개정하는 걸 이제 협상을 했어요. 내고를 벌렸는데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걸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한국이 저거에 대해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나라 정부가 또 이걸 우리나라는 뭐 해봐야겠다라고 의지를 보니까 미국 정부가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까지 우리가 한번 조인트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연구를 지속할지 안 할지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더 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연구 결과를 내면은 미국이 그걸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도 쓸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생각하고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되고 좀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운전 훈련기인데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비욘드 DBA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훈련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레벨의 종류의 원자력 발전 사고를 갖다가 상정하고서 이걸 훈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 사고보다도 더 큰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럼 운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대응할 때 효과가 있겠는가, 그걸 분석하기 위한 걸 만든 것입니다. 만든 것이고요. 근데 이 기술도 좀 아쉽습니다. 이게 방사선 폐기물 유조화 기술인데 뭐냐면은 방사선 폐기물은 항상 뭐냐면은 이 부피를 갖다가 조그맣게 만드는 게 항상 이슈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파트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 갖다가 어떻게든 조그맣게 만들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폐기물 갖다가 고온, 고열로 태워가지고 남은 재만 유리에 뭉쳐놓는 겁니다. 유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거든요. 이게 안정적인 구조라서 이 유리화 기술도 이미 다 개발됐어요. 국내에서도 개발되고 한손에서도 이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중저준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걸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전소마다 설치를 했는데 잘 활용 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고준위 폐기물에 쓸 수가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에 쓸 수가 있는데 이미 기술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얼만큼 우리가 의지를 갖고서 더 나갈 것이냐, 그게 좀 관건입니다. 안전분석 코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안전분석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갖고 있어요. 그 안전분석하는 도구가 중요한데 그걸 갖고 있는 나라는 몇 개는 안 됩니다. 미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도 자기 고유 코드를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프랑스, 러시아는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일본도 미국 코드 들여가지고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이걸 개발했습니다. 이게 수출할 적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APR 1400, 그거 수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냉각제 펌프도 굉장히 중요한, 한 기기인데, 요거 만드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상당히 기술이 많이 필요했고,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요것도 우리가 400억 정도 투자했나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국산을 했는데, 앞으로 더 발전을 짓지 않게 되면 사장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아쉽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